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여정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거센 비바람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한 뼘 더 성장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힘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회복탄력성은 마치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대나무와 같습니다. 거센 바람에 이리저리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 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며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시련과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더욱 단단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7가지 회복탄력성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의 모든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회복탄력성의 첫걸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눈을 감고 싶을 때도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며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듯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임이란 결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구나라고 담담히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저항과 감정 소모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이나 타인의 행동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이내 호수는 평정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현실이 있다면 그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용기 있는 직시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다 잘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고 자신이 가진 강점과 가능성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역시 안 돼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대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 즉 인지적 재구성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잠시 멈춰 그 생각이 과연 사실인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지 자문해 보세요.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더라도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 패턴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도전하며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종종 우리에게 강렬하고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무력감 같은 감정들이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며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이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네 하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한결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등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감정 조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와 지지가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는 펭귄들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든든한 연결망이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오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동료나 멘토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과 지지를 받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면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우리도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자기 돌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은 결코 사치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자기 돌봄의 가장 기본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신적, 감정적 자기 돌봄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빈 컵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컵을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활동들로 스스로를 보살펴 주세요. 꾸준한 자기 돌봄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위한 든든한 배터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종종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공통된 열쇠가 발견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통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하거나 위대한 것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타인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예술이나 학문을 통해 무언가를 탐구하는 것 등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와 연결되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실천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며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품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을 위한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평범한 돌을 금으로 바꾸려 노력하듯 그들은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지혜와 교훈을 찾아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좌절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하고 성찰하는 자세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캐롤 드웩 교수가 말한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려는 지혜만 있다면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현의 순간에 우리를 좌절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갑옷이자 날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지혜,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감정 조절 능력, 든든한 연결망, 자기 돌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지혜들을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당신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늘 배운 지혜들을
삶의 나침반 삼아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